바로 수업을 시작할 텐데 딴 데 보지 마. 오늘 내가 어려운 질문 한다 했었지? 기억나? 너 왜 아침부터 내 말 씹어? 기억나? 네. 오케이. 펜 들고 바로 시작하자. 자, 32페이지를 펼치면 7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 있을 거야. 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다 풀었더니 너희 같은 경우 12시에 끝나는 거라면 12시 10분쯤에 끝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끝날 거야. 한 15분 정도 늦게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눈빛처럼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겠지. 따라서 몇 개를 좀 지우도록 하겠다. 자, 잘 들어. 3문단 가봐. 3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찾았으면 고개를 끄덕여라. 찾았니? 거기부터 괄호로 묶어봐. 그 다음에 3문단 맨 아래에서 한 칸만 올라가면 순환론에 빠진다라는 말이 있을 거야. 찾았으면 고개를 끄덕여라. 찾았니? 거기까지 괄호 닫고. 지금 얘기한 거를 괄호로 묶어주면 되면 주 10줄 정도. 확인됐어? 그 묶은 부분은 지금 지워. 지우라고. 읽지 마. 이때 독해할 때 읽지 마. 지워. 싹싹 커. X 쳐, X. 됐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 2번 문제도 풀지 마. 애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는 오늘 안 할 거니까 2번 문제 지우고 지문의 3문단에 내가 지우라는 내용 없애면 됩니다. 됐어? 자, 이제부터 독해할 준비하시고, 자, 준비됐으면 쌤 눈 봐. 2초. 자, 오늘 지금 어렵다. 눈 똑바로 떠. 자, 쌤이 지금부터 시간을 13분 준다. 몇 분? 13분 동안 완전히 글에 몰입해서 읽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훈련이다. 독해할 때 절대 멍 때리지 마라. 내가 앞에서 맨으로 지켜볼 거다. 맨은 보이지? 왜 웃어? 알겠어? 13분 동안 완전히 집중해서 읽어야 돼. 배꼽에 손. 배꼽에 손. 눈 감아. 지금부터 머릿속에 모든 잡념을 지워.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 마음을 차분히 먹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고! 시간이 13분 준다. 자,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손. 자, 없죠? 전체 독해 스탑.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문단으로 가기 전에 다른 색깔펜으로 바꿔서 너희가 독해한 거랑 쌤이 독해한 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가 준비됐으면 쌤 조금만 눈 모르는데 2초 줄게. 1. 얘들아, 지문이 읽었을 때 좀 어렵죠? 아주 어려웠을 텐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읽는지 내가 천천히 오늘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서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해줄 거는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변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이 시간 동안 이 지문이 되게 좋은 지문이라 너희한테 아마 큰 도움 될 거야. 잘 따라와. 자, 1문단 가보자. 학자가 포퍼가 나오죠. 체크하시고요. 포퍼가 뭐라고 했냐 봅시다. 지식을 수학이나 논리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대. 자, 그러면서 포퍼가 뭐라고 했냐면 체크할게요.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자, 아니네, 키워드를 나랑 같이 읽자.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뭐를? 예측을. 그치? 하면 다시 한번 뭐를? 예측을. 내가 이따 중간에 질문을 던질 때 너희가 뻘쭘거리지 않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여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돼. 다시 가설로부터 도출된 뭐를?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뭐를 통해? 경험을 통해 맞는지 판단하는 거래. 그렇다면 칠파 오른쪽 포퍼의 입장에서는 예측은 가설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요거를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다? 경험이라는 거죠. 맞지? 거기까지가 이제 1문단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요. 근데 2문단을 보면
콰인이라는 학자가 나오잖아.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볼게요. 콰인은 체크하자.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도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포포를 대놓고 깐 거야. 맞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한다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대요. 왜냐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뭐와? 지식과 그 다음에 M에 열을 가했다는 뭐가 필요해? 조건. 이렇게 예측은 가설만 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너희가 생각해? 너희가 대답해? 그러면 콰인이 얘기한 예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내용이 세 가지가 여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지. 뭐뭐뭐를 지금 얘기한 거지.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조건들인 겁니다. 맞지? 따라서 콰인은 이 모든 걸 합친 이 문단 마지막 밑줄 콰인은 개별적 가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조건들을 모두 포함한 뭐? 전체 지식이 시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읽었으면 최소한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칠판 왼쪽. 그러면 결국 대체 포퍼랑 콰인의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에 대한 건데 쌤 눈 봐. 2초. 너희가 이해를 했다면 머릿속에 정보가 남아있어야 돼? 포퍼는 뭐를 경험의 대상으로 봤어? 가설. 근데 콰인은 뭐를 경험의 대상으로 봤지? 아니지? 콰인이래. 가설, 지식, 조건 모두 포함한? 그렇지, 전체 지식. 그래서 경험으로 보는 대상이 가설이냐, 전체 지식이냐에 따라서 포퍼랑 콰인의 견해가 달라졌던 거야. 오늘 이 질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얘들아, 글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정보들이 복잡한데 그 복잡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켰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너희는 아직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그것만 이해해 가면 돼. 그리고 꼭 요거를 어디에 적용해야 돼? 우리가 오늘 우리 과제로 하는 거 뭐? 이래 하세요. 절대 수업만 들어서는 실력이 안 늡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자 3문단 잠깐만. 그래서 얘들아 전체 지식을 동원하는 거를 콰인이 무슨 주의라고 지금 명칭을 지었지? 총체주의입니다. 자 3문단 가보자.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수학이나 논리처럼 얘들아 포퍼가 지식을 몇 개의 종류로 나눴어? 2개야. 그래서 얘들아 칠판 중간 모드 2초. 안 보면 쌤한테 혼난다? 지식의 범주를 2가지의 하위 범주로 나눴지?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2가지 범주를 나눈 기준. 쉽게 말하면 이 2가지 범주의 무슨 점? 차이점인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책을 봤더니 내가 알려주면 너희의 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할게. 분석명제랑 종합명제의 차이점이 뭐냐? 경험과 무관하게 참인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 너희가 얘기해줘. 분석명제는 경험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이 무조건 얘는 뭐다? 참이다. 하지만 종합명제는 경험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참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석명제, 종합명제 근본적 차이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이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생각해보면 얘들아 지금 여기 보니까 니네 포퍼가 수학이랑 논리학은 무슨 명제로 넣었어? 분석명제로 넣었고 뭐는 종합명제로 넣었어? 과학. 쌤 눈 봐. 2초. 자 어려운 질문 나 던져볼게요. 1 더하기 1은 2. 경험을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이 무조건 뭐야? 참이죠. 1 더하기 1은 2다. 무조건 뭐야? 참이죠. 경험이랑 관련이 있지 없이? 경험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지. 논리학 같은 거 예를 들어 기현쌤이 아니면 기현쌤이 아니다. P이면 P가 아니면 나 P이다. 무조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런 거는 경험을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이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라는 거는 실제 100도씨를 끓여봐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게 경험이랑 관련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이 구분을 뭐 하는 논증을 제시했대? 부정했잖아. 그러면 콰이는 요 명제를 분석과 종합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는 거야. 정보들의 관계를 떠올려야 돼. 그러면서 그 내가 아까 지우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거를 부정하는 논증의 근거들인데 오늘 지문에서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스킵하고요.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밑줄칠게요. 따라서 콰이는 역시 종합명제랑 분석명제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근거가 있다고 봤대, 없다고 봤대? 없다고 봤다는 건 이 구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4문단을 보면 콰이는 분석과 종합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다시 얘가 다른 거 두 가지로 나눴지. 보니까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으로 나눴을까? 중심부랑 주연부야. 그렇다면 칠파 오른쪽 2초. 요 두 가지 하위 범주의 구분 기준. 쉬운 말로 차이점을 당연히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얘들아,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야?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애는 무슨 부지식이야? 주변부 지식이 되죠. 얘는 경험과 직접 충돌이 하고요. 중심부는 경험이랑 직접 충돌을 한대, 안 한대?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내 수업에 단 한 명도 멍 때리면 안 돼. 쌤 눈 봐. 2초. 얘들아, 쌤은 내 인생에서 얘들아, 내 인생까지 갔어? 내 삶에서 이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커요. 정말 큽니다. 그래, 나는 수업이 잘 되잖아? 수업이 잘 되면 집에 갈 때, 이제 운전하면서 퇴근할 때, 나 혼자 실실 웃어요. 미친놈처럼. 어? 아니, 웃는 건 괜찮아, 운전할 때. 너 운전 안 해봤지? 그럼 닥쳐. 장난이야? 그래서, 수업이 잘 되면, 말 한마디 했다고 닥치래. 그래서, 수업이 잘 되면 운전할 때 실실 웃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반대로 수업이 잘 안 되잖아.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된 표정이야. 너희 동공이 뭐가 이해 안 된 동공이야. 그러면 집에 갈 때 진짜 우울해요. 그럼 이제 우울한 노래를 틉니다. 수고했어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나 오늘 왜 이랬을까? 자괴감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갈지 수고했어 오늘 노래 들으면서 갈지는 너희가 하는 거에 관련 있는 거야. 잘 따라와, 알겠지? 지문이 어려워. 고생이 많은 거 알아. 그냥 쓰담쓰담 해줄게. 진짜로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느라.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알겠지? 그리고 이해가 되면 표시를 해야 돼.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격하게 가로쳐. 그래야 내가 알고서 피드백 해줄 거 아니야. 알겠니? 네. 갑시다. 나 뭐 하다 개소리하고 있지 지금? 나 뭐 하고 있었지? 경험이랑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오케이. 중심 주변에 했었죠? 그 다음 볼게요.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자, 4문단이 포인트야. 잘 따라와. 알겠어? 문장 하나하나를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건 무슨 지식이래? 주변부랑 다르게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이는 중심이랑 주변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밑줄. 수학이랑 논리는, 니네 아까 포퍼는 수학이랑 논리를 무슨 명제로 넣었지? 분석명제. 과학을 무슨 명제로 넣었지? 종합명제. 그런데 수학이랑 논리는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경험과 뭐 한 건 아니다. 7파 왼쪽 보는데 2초. 대체 포퍼랑 콰인의 주장의 근본적 차이는 뭐야? 경험이 근본적 차이는 뭐야? 경험이랑 무관한 점이라는 잘했어. 조금만 더 얘기해봐. 아예 나 잘 들어? 얘기해봐. 제가 말할 때는 어.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얘기해. 그러니까 네가 잘 얘기하면 나 오늘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갈 거야.
이게. 포퍼는 어. 경험이랑 완전히 무관하고 안 무관하고가 차이가 되는데 근데 잘 들어? 파이는 무관한지 안 무관한지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것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 콰이는, 자, 힌트 줄게. 콰이는 중심부, 자,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중심부 지식이든 주변부 지식이든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아예 다르지 않다. 왜 아예 다르지 않은 거야? 그럼 두 개가 뭐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왜 경계가 불명하지 않은 거야? 둘 둘 다 다 경험이랑, 무관하지가 않기. 그렇지, 둘 다 경험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버리잖아. 니네 아까 칠판 중간 봐봐. 포퍼는 무슨 명제는 전혀 경험이랑 관련 없다고 했어. 얘는 경험이랑 관련 없다 했잖아. 콰이는 요거를 깐 거야. 이딴 거 없다는 거지. 모든 지식은 뭐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험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깐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정보들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이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워가야 되는지 알겠지? 이 지문을 배워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들이 나뉘었을 때 정보들의 관계를 따져서 얘는 모두 경험이랑 관련이 있지만 결국 얘는 경험이랑 관련 없는 게 분석명제였으니까 결국 콰이는 분석명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네. 그 다음, 자,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디를 수정할지 고민해야 된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중심부랑 주변부 중에서 뭐가 더 듣보잡이야? 주변부가 듣보잡이니까 수정할 때 주변부로 수정하면 부담이 좀 덜하겠지. 근데 만약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아무래도 중심 핵심이니까 전체 지식이 흔들리게 되는 거는 납득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를 수정하는 쪽을 선택한다? 주변부. 하지만 어떤 필요가 있으면 중심부로 수정한다? 그러면 실용적 필요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밑줄. 콰이는 중심부랑 주변을 모두 다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은 모두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얘들아 칠판 오른쪽 번에 있죠? 1. 왜 중심이랑 주변은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경험과 관련. 그렇지. 경험을 통해서 참고지 판별이 되기 때문에 참고지 판별이 되고 나면 잘못된 거 뭐 하면 돼? 수정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분석명제 같은 경우는 경험이랑 관련 없이 무조건 참이잖아. 그 이걸 수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만 얘가 말하는 모든 지식은 경험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참거짓이 판별이 되면 그래서 거짓이 나온 건 얼마든지 참으로 뭐 바꾸면 돼? 수정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네. 따라서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 됐니?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갑시다. 총체, 얘들아, 마지막 문단 별표 쳐. 이 지문이, 이 마지막 문단이 고3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단이었는데, 봅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반박을 뭐 할 수 있대? 얘들아, 왜 총체주의는 반박을 피할 수 있을까?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나 총체주의는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적 지식은 분석명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A 대신에 기현쌤을 넣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기현쌤이면서 동시에 기현쌤이 아닐 수는 없다. 무조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헷갈려? 그럼 A 대신에 수좌를 넣어봐. 자, 시작. 수좌이면 나 혼자 하고 있네. 자, 시작. 수좌이면서 동시에 수좌가 아닐 수는 없다. 무조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럼 이거는 경험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뭐야? 참. 그럼 이건 마치 무슨 명제로 봐야 될 것 같아? 분석 명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명제는 너무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뭐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경험이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누구를 깔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포퍼. 포퍼가 콰인을 깔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누가 봐도 분석 문제 같은 것들은 경험이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포퍼가 콰인을 반대로 깔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당시 수능에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면 1번 과학적 지식은 누적되는가에 대해서 포퍼는 인정했지만 콰이님의 마지막에서 지식이 더 이상 단순히 누적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계속 뭐 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맞아? 근거는 바로 위의 문단이야. 따라서 개별 누적되는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아니오라고 말할 애는 콰인이죠. 얘라고 답변할 애는 포퍼고. 그러니까 답변이 갈렸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칠판 중간 2초. 자, 얘들아, 포퍼도 가설을 실험할 때 뭐를 통해서? 경험. 콰인도 전체 지식을 실험할 때 뭐를 통해서? 경험. 이거는 이 둘의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공통점이야. 그렇다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 실험할 수 없다고 둘 다 얘기하겠죠. 몇 번일까? 2번입니다. 넘기지 마. 3번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되는 지식 0.1초 만에 대답해. 무슨 지식이야? 무슨 명제야? 분석 명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분석 명제 얘기한 건 누구만 얘기했어? 포퍼. 안 되죠? 3번? 자, 4번 예측을 가설로부터 도출한다고 얘기한 건 누구야? 포퍼야. 콰이는 가설이 아니라 무슨 지식? 전체 지식이었으니까 4번도 포퍼만 해당이 되겠죠. 5번 니네 수학적 지식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밑줄 쳐봐. 쳤냐? 얘들아, 수학적 지식은 무슨 명제? 분석 명제. 과학적 지식은 종합 명제라고 다른 종류로 얘기한 건 누구만? 포퍼만. 다음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서요. 3번 1번 가봐. 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애는 누굴까? 포퍼죠. 하지만 단정 짓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애는 누굴까? 콰인이죠. 근데 3번은 누구의 입장이야? 총체주의 입장이니까 누구의 입장이겠어? 콰인의 입장이니까 1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확인되고 있니 얘들아? 자, 2번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부 지식을 수정하는데? 주변부 지식. 주변부. 근데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무슨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다? 중심부. 그 2번도 맞아 틀려? 맞죠? 자, 3번 예측은 콰인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설로부터 나오는 거야? 가설과 전체 지식이야? 가설과 전체 지식이니까 3번도 맞아 틀려? 맞죠? 자, 4번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예측은 전체 지식의 아까 경험과 직접 충돌한 건 중심부였어? 주변부였어? 그렇지. 그렇다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졌던 이유는 주변부가 경험과 충돌한 거겠지. 중심부는 충돌하진 않고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했으니까 참거짓 판별이 안 되고요. 4번도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5번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자, 총체주의의 가장 좋은 점 뭐 할 수 있어? 수정하면 또 다른 가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럼 틀린 거 몇 번일까? 5번이 됩니다. 자, 4번 발표. 4번 문제가 당시 수능국어 오답률 3이다. 이 문제 어려웠다 이거. 요거는 사고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거 맞춘 사람은 아주 사고력이 좋은 친구예요.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가도 됩니다. 자, 쌤 눈 봐. 자, 기대가 크다. 우리 1호 오전반 몇 번 했니? 5번. 뭐? 5번. 5번 말고 다른 답. 괜찮아. 틀리면 맞으면 되니까. 5번 말고 다른 답. 장난이야. 안 때려. 5번 말고 다른 답. 전부 다 5번 했어? 이게 단합심이라는 거였어요. 너 내가 아니라는데 내 손모가지 걸겠다. 전체 배꼽에 손. 눈 감아. 솔직히 얘기해. 자기 5번 아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
1번 고른 사람 눈 뜨지 마. 1번 고른 사람 손 내려. 2번 손 내려는 좀 이거는 손 내려. 이거는 그겁니다. 뭐 말이야. 2번 골랐다 손 내려. 3번 골랐다 손 내려. 4번 골랐다 손 내려. 눈 떠. 꺼봐. 2, 3, 4번 다 골랐네. 정답은 다행이다. 너무 잘했어. 정답은 다행히 2, 3, 4, 5 중에 있습니다. 뭐 확률이 어마어마해요. 자, 5번부터 갑시다. 얘들아, 네 4번 문제는 총체주의에 대한 뭐야? 이거는 결국 누구를 까라는 거야? 콰인을 까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5번 가봐. 중심이랑 주변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끊어. 그럼 5번이 우선 맞으려면 중심이랑 주변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콰인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 맞죠? 자, 콰인이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중심이랑 주변부 둘 다 뭐랑 관련이 있다? 경험이랑 관련이 있다고 콰인이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콰인은 중심이랑 주변부를 지식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어? 없다고 봤어? 없다고 본 거야. 경험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랑 종류가 다른 지식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무조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뭐랑 관련 없이. 그렇지. 그러면 그런 명제는 무슨 명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명제는 경험이랑 관련 있게 없이 분석 명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칠판 오른쪽, 만약에 그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을 분석 명제로 봐야 된다면 결국 중심부 지식 중에는 경험이랑 관련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깔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누구를? 포퍼가 콰인.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 콰인은 모든 지식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지식은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A면서 A가 아닐 수는 없다 같은 거 아무도 의심을 해 안 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건 뭐랑 관련 없이? 경험이랑 관련 없이 뭐로 판단되는? 참으로 판단되는 무슨 명제? 분석 문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경험이랑 관련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누구를 깔 수 있다는 거지? 포퍼와 콰인을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니? 몇 번일까? 5번이 답이다. 오늘 어려운 질문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푹 쉬어라. 질문이야?